한순간의 사고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얼굴에 입은 3도 화상은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낙담이 심했고 죽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어 견딜 수 있었고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외모 때문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녀. 그러나 남편을 만나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전에는 몰랐던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화상 입은 이제 여성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약간은 좀 이렇게 당황되는 경험이었는데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족의 사랑 덕분에 삶의 이유를 되찾은 이효진 씨. 잘생겼잖아요. 내 눈에만 멋지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그 말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서 고맙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효진 씨의 얘기를 만나보시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진 씨 모셨습니다. 네. 눈동자가 참 맑고 깊으시네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한창 사랑에 빠져 있으셔서 그런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남편하고 또 아이들 화면에서 보니까 또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런 아이들 떼놓고 어떻게 일하러 가실까 모르겠어요. 네, 힘들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삶 누리고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용기 네. 내서 결정하신 거라면서요. 네, 아직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익숙치 않은데요. 네. 오늘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혹시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네, 안 떨리네요. 아, 네, 괜찮으신 거죠? 자, 여러분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효진 씨 응원하실 분들은 KBS TVO 앱으로 응원 댓글, 격려 댓글 보내주십시오. 이효진 씨의 강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 이효진입니다. 제가 다친 건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인데요. 2살 때 방문을 열었는데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로 거꾸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사고로 제 삶은 커가면서 상처의 연속이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은 파충류 같다고 놀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주산대회를 나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야 될 여자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너 왜 우니? 라고 했더니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못 앉겠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제 모습이 그렇게 끔찍한가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제 화상 자국에 수술 자국까지 더해져서 얼굴에 더 큰 흉터가 생겨버리게 되었는데요. 이식한 자리마다 진물이 나기 시작했고 후유증도 너무 심했고 결국은 학교까지 휴학해야 했어요. 그때 정말 거울도 많이 깨고 죽고만 싶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20살에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20살에 대학을 오면서 더 절망감은 커져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눈부신 캠퍼스에서의 그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저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어서 취업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좌절감에 결국은 해서는 안 된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병원에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깨어났는데 부모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엄마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상처받고 놀림받고 우울한 모습으로 집에 오면 늘 엄마가 저의 기분을 풀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웃게 만드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언니와 오빠에게 쓴 편지를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엄마는 저를 생각할 때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으셨고, 매일 밤 잠드시면 그때서나 고통을 잊는다고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또 되지 않는 거예요. 30군데 넘는 곳에 면접을 봤지만 전부 떨어졌어요. 그때 많이 좌절하고 많이 절망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취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원을 갔고, 거기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건설대학원에서 전체 수석도 하고 전국 대전에서 대상도 받으면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바로 입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년간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를 창업했고, 지금은 20-30명 되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 마음에 남은 상처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효진아, 너는 결혼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결혼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너처럼 화상 입은 얼굴을 어떤 남자가 사랑하겠니? 친구의 철없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평생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제가 쓴 책을 읽고 한 독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감동받았다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메일을 읽는데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식당에서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데 제 마음이 되게 떨리더라고요. 혹시 내 얼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상한 사람이 나왔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식당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되게 의외로 너무나 멋지고 남자답게 생긴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와 남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밥은 하나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이후에 남편이 계속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자꾸 보내고 회사에 막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편이 저보다 6살 연하예요. 부러우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제 화상 입은 얼굴도 너무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에게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2010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6살 딸 예린이와 5살 아들 주원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정말 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정도로 다정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은 제 마음의 상처가 보이나 봐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만 너무 예뻐, 엄만 너무 멋져, 엄만 너무 잘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잘생겼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늘 괴물 같다는 말로 상처받은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으면서 그날 밤 제가 2 아이를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는 저의 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자고 있어요. 아들이 저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 아이가 20살의 그 절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전 너무 행복한데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었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갈 이유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저에게 웃음과 사랑으로 치유해줬던 저희 엄마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셨고 지금은 저 때문에 세상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여보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에린이 주원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만큼은 이효진 씨가 계셔서 아름답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갑고 불편한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용서하시고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아낼 수 있었고 이제는 네네. 남편 덕분에 또 아이들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계신데요. 네네. 네,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들은 잠들었고요. 네, 딸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남편 김필겸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애 시절에 아주 지극정성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심지어 아내 이름으로 삼행시까지 써서 나르고 아주 닭살 돋는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예, 아내를 처음 본 순간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정말 그 식욕이 사라질 정도로 네. 정말 쏙 빠졌었습니다. 네. 식욕이 지금은 안 사라지신 거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식욕이 도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만큼 행복을 누리고 계시다는 건데요.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이효진 씨 주변에서도 어려움이 반대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효진 씨가 이제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효진 씨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제 추후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위에 효진 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제가 이제 사기꾼은 아닌지 무슨 뭐 나쁜 사람은 아닌지 상당히 많이 검증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이제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만큼 효진 씨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선발전에서 뽑히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굳이 삼행시로 하시겠다고 해서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네. 이 나라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효진 씨 당신이 있기 때문이죠.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나라에도 진실된 지도자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일어나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네. 아내 사랑을 빙자해서 나라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라 사랑을 빙자해서 아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이 네 식구가 또 어르신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박혜란 선생님 참 부럽고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네, 너무 부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서 저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효진 씨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그 취직하시려고 애쓰셨는데 그 면접에서 그냥 외모 때문에 이렇게 탈락하셨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때 기가 정말 너무 꺾여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걸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좌절하지 않고 더 실력을 키웠다.
이런 데 대해서 대단한 도전 정신을 느낍니다. 행복을 쟁취할 자격이 충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 사랑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옆에 어머니, 남편, 그리고 또 아이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정말 행복할 이유만 있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늘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을 이웃에 전파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훈 기자, 우리가 사회적 편견을 이겨낸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전 사실은 말씀 들으면서요. 감동을 좀 넘어서서 네. 약간 마음이 좀 떨린다, 약간 전율 같은 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스스로 반성이 좀 된 게 나름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반성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효진님께서 이 훌륭하게 극복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핀란드에 취재를 갔더니 1990년대에는 핀란드가 1등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각계각층의 5만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낮출까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효진님의 어머님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붙잡아주는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본다면 이효진님의 이 감동 스토리가 정말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고요. 또 네, 지금 네. 이 자리에 서 있는 따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세상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절망을 선택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요. 그 순간 희망을 선택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 하나만 찾아보시고 희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살아낼 이유가 꼭 있습니다. 또 살아내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편견이 얼마나 나쁜 건지 또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많은 걸 이겨낼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효진 씨의 용기 있는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